안녕하세요, 모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28일. 이번 영상에서는 모틀리 풀에서 나온 기사, 알파벳과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하는데 이 두 회사 중에서 어떤 거를 매수해야 좋은가 라는 기사를 읽어보고 투자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첫 번째, 주식 분할은 흥미롭지만 회사의 성과가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경제가 최우선입니다. 세 번째, 이 두 회사의 우려와 기회가 아주 많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이 두 거대 기업이 곧 주식 분할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주식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낼까요? 주식 분할은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흥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식 분할은 투자자의 보유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른 기회를 열어줍니다. 발표 및 분할 날짜를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변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어떨까요? 흥분이 가라앉으면 주식은 다시 이익을 얻은 회사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경제 논리에 근거해서 등락할 겁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 기술 대기업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 장기 투자가 될 것입니까? 알파벳은 20분의 1 주식 분할을 할 것이고 7월 1일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는 8월 4일에 주주총회를 열고 3분의 1 주식 분할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알파벳은 주당 115달러, 테슬라는 분할 후에 주당 240선에서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파벳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알파벳은 2021년에 엄청난 성장을 하였고 아래와 같이 영업 매출과 현금 규모가 각각 41% 증가한 2,576억 달러와 각각 2,676억 달러와 91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가 영업 매출이고 여기가 현금 규모네요. 또한 90% 이상의 성장에 따라 희석 주당 이익이 112.2달러에 달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참고로 희석 주당 이익은 모든 희석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 영향을 고려하여 지배 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단기 손익 및 가중 평균 보통 유통 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한 주당 이익을 말합니다. 알파벳은 매출, 영업, 현금 및 EPS가 전년 대비 증가하여 2022년 1분기에도 이러한 엄청난 성과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어떻습니까? 잠재적인 경기 침체가 임박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광고 예산이 삭감되어 알파벳의 실적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파벳은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구글 서치는 현재 8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독과점이라고 보고 있지만 의회가 포괄적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알파벳은 계속 검색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기업은 엄청난 가격 결정력을 갖게 되며 이는 수익성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알파벳은 또한 유튜브와 구글 클라우드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두 가지 수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유튜브 수익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더 많이 머무르면서 이 수익이 46%나 급증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2022년 1분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4%로 둔화되었지만 증가 추세는 여전합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존의 AWS, 아마존 웹 서비스 및 마이크로소프트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와 경쟁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가까운 미래에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 클라우드 매출은 2021년에
192억 달러로 47% 성장했습니다. 문제는 AWS가 아마존을 위해 막대한 영업 이익을 창출한 반면 이 부문은 수익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알파벳이 수익성으로 확장될 수 있다면 이것은 수익을 내고 주주들에게도 큰 성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알파벳은 이 아래 표와 같이 2019년 초 이후 가장 낮은 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매력적이라는 이야기네요. 자,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나 거침없이 말하는 CEO 일론 머스크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테슬라의 상승은 완전히 경이롭습니다. 주주들은 지금까지 엄청난 보상을 받아왔습니다. 10년 전에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현재는 100만 달러가 되어 있을 것이고 5년 전에 투자했다면 9만 5천 달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에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엄청난 수요를 경험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받은 주문이 매우 많습니다. 큰 의문은 잠재적 침체에도 이 수요가 계속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소비자 심리는 일반적으로 다가오는 소비자 지출의 주요 지표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2020년 3월보다는 체감도가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대공황 당시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소비자 지출에 의존하는 어떤 회사에게도 불안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구매 욕구가 엄청나게 높아졌다가 지금은 침체 때문에 이렇게 낮아졌다. 이제 이런 거네요. 또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테슬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퍼스트 무버의 이점을 누려왔습니다. 테슬라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옥신각신 하는 동안 전기 자동차에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이 옥신각신 한다는 말은 내가 전기 자동차를 해야 되냐, 아니면 뭐 수소차를 해야 되냐, 뭐 등등등, 아니면 전기 자동차는 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옥신각신 하는 동안 테슬라는 오직 전기 자동차에만 집중을 해서 이쪽으로 엄청나게 컸다는 거죠.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향후 몇 년 동안 전기차 제조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우려입니다. 테슬라는 테슬라 뒤에 있는 7개 회사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성장과 수익성으로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를 다 짓눌러 버리고 투자자들은 수년 동안 기꺼이 이 테슬라 주식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폭풍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강력한 상승을 할 것인가? 알파벳은 인플레이션 환경과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테슬라보다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알파벳은 비즈니스 지출에 의존하는 반면에 테슬라는 소비자에게 의존합니다. 광고주들은 제한된 소비자 달러를 얻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지출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고 더 많이 계속적으로 할 거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인플레로 인해 테슬라는 원자재 비용 상승에 고전해야 합니다. 테슬라의 매력 중 하나는 수익성이고 이 수익성조차도 이 마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술 회사보다 제조 회사가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알파벳 주식이 현재는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테슬라의 장기 투자 시 상승 가능치는 더 높지만 위험도 훨씬 큽니다. 장기 투자자는 두 가지 주식을 모두 고려할 수 있으며 위험 허용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가 끝났고 기사를 읽다 보니까 결국에는 알파벳이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네요. 자, 여기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은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이분 이야기가 맞는지
기대하기로 하고 이번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